어느 순간 우리는 거대한 동물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의 상상을 깨고 더 큰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33피트에 이르는 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20개의 가장 큰 생물을 알아보도록 하죠. 20. 스피노사우루스. 오래전, 약 9천에서 1억 년 전에 실제 거대한 생물이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거대 생물을 스피노사우루스라고 부르죠. 이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것보다 더 높이 서 있었습니다.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약 60피트 길고 12피트 높았어요. 여러분에게 감을 전해드리려면 무게는 13톤에서 22톤 사이였어요. 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무거운 공룡 중 하나였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크기만큼이나 특별했습니다. 이것은 약 6피트 길이의 긴 좁은 머리를 가졌는데 이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또한 등에 고유한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들은 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자랑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이들에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머리는 악어와 매우 비슷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었어요. 이 공룡은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몸이 물에 살기에 딱 맞도록 되어 있었어요. 스피노사우루스 화석을 찾는 것은 꽤 희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진 세계를 엿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지와 물 모두를 다스리던 왕과 같았어요. 19. 메갈로돈. 잠깐. 시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마지막 공룡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다로 향할 거예요. 거대한 바다의 진정한 거인 메갈로돈이나 간단히 매그를 통해요. 이것은 그저 어떤 상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컸고 길이가 최대 60피트에 달했어요. 약 2300에서 2600만 년 전인 미오세나와 플리오세나 시대에 메갈로돈은 바다 깊이의 무토란 지배자였어요. 메갈로돈을 눈에 띄게 만든 것은 그 이빨이었어요. 그것들은 거대했고 7인치 이상이었고 이 이빨들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메갈로돈은 이 거대한 이빨들로 가득 찬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했어요. 고래나 물개와 같은 가장 큰 생물을 문제없이 먹었어요. 그러나 심지어 강력한 메갈로돈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어요. 약 260만 년 전, 그것은 사라졌어요. 이것은 바다의 변화나 다른 포식자들과의 경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이빨과 뼈 덕분에 우리는 이 놀라운 상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요. 메갈로돈은 매우 강력한 물 한 모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최대 4만 파운드의 압력이었어요. 이것은 그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압력 형태의 자연재해와 같았어요. 18. 거대 오징어. 깊은 바다의 전설적인 세계에는 거대한 오징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너무나 거대해서 크라켄 KRAKEN 과 전설적인 콜로시우엘류를 비롯한 수많은 신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수년 동안 이런 거대 오징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온 선원들로부터 옵니다. 거대 오징어는 바다에서 뼈 없는 가장 큰 생물로 종종 긴 수면 상어와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아보죠. 먹을 때 음식은 그들의 뇌의 가운데를 통해 위장과 눈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이 축구공만큼 크기 때문에 아마도 바다 깊은 곳에서 물질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2월로 돌아가 봅시다. 뉴질랜드의 차가운 바다 근처에서 남극 바다에서 평소와 같은 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를 잡은 것인데 이 오징어는 무려 1091kg나 되는 무게였습니다. 이 낚시는 그들이 찾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징어는 다른 물고기를 위한 미끼를 먹으러 가다가 잡혔는데 이로 인해 거대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 이상 걸렸지만 결국 이 거대한 오징어를 물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은 것은 과학자들에게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33피트 길이의 오징어는 뉴질랜드 웰링턴의 테 파파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보여지는 유일한 완전한 거대 오징어 견본입니다. 17. 강의 벨루가 중국 아모레 강에 서식하는 피셔스터지언이라고 하는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 거대한 물고기는 놀라운 514kg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강의 벨루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어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들은 최대 2200파운드까지 무거워지고 최대 18.5피트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셔스터지언에 대해 말할 때 그 크기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귀한 게르바를 위해 많이 찾습니다. 이것은 고급 음식의 세계에서 보물과 같은 것이며 부자들은 고급 요트를 타면서 이를 과자에 발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인기 때문에 피셔스터지언은 값비싼 게르바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랍도록 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은 불법적으로 낚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룰을 어기고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의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피셔스터지언이 너무 가까이 가면 보트를 뒤집어버리고 룰을 어기는 사람들을 물에 던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 거인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 가장자리에 서 있으므로 피셔스터지언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다노스 스쿠스. 우리는 늦은 백악기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 강에서 자신의 집을 지은 진정한 거대 생물인 다노스 스쿠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했고 최대 30.5피트에 이를 수 있었으며 무게가 최대 6.5톤까지도 나갔습니다. 이 생물은 존재한 가장 큰 악어류 중 하나로 5피트 이상인 큰 날카로운 이빨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만나기만 하면 희한한 동물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다노스 스쿠스는 약 7,500만 8,2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음식을 기다리며 숨어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고기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공룡들도 먹었습니다. 이 고대 포식자는 현재의 악어와 비교했을 때 좁은 주둥이를 가졌으며 이것은 그때의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다노스 스쿠스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강력한 물림이었습니다. 그의 턱은 뼈를 쉽게 부수고 고기와 뼈를 찢어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최대 50년 동안 살았을 것으로 보여 그의 환경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주변의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노스 스쿠스는 결국 백악기 시대의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시오, 메가베트, 필리핀 숲은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선 메가베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혹은 밤중에 속삭이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거대한 날개 박쥐나 구식 과일 박쥐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우리 피가 얼어붙을 만큼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특히 날개가 거의 6피트에 이르는 사람의 키와 일치하는 박쥐에 대해 알게 되면 다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당신이 모든 거미 박쥐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분명히 해봅시다. 매우 무섭게 보일 수 있고 몇몇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메가베트는 당신이 생각하는 악몽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큰 녀석들은 실제로 평화롭게 생활하며 진한 과일 및 꽃가루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식물의 꽃가루를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이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메가베트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그들은 가장 큰 박쥐 가운데 하나이며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한 무장 조류를 생각나게 합니다. 14. 코끼리. 이제 우리 행성을 걸어 다니는 가장 큰 동물들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끼리입니다. 그들의 튼튼하고 곡선으로 된 업작과 자연의 디자인 기술을 보여주는 코끼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주요 코끼리 유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최대 13피트까지 자라고 12,000만 4천 파운드 사이의 무게가 나오며 약간 작은 아시아 코끼리는 수컷이 약 9피트에 도달하고 5천만 1,000파운드 사이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코끼리는 그들의 환경에서 거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풀, 잎, 나무 껍질 및 과일을 다양하게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들의 숲을 통한 움직임은 일정한 지역을 개방하고 영양 가득한 배설물 덕분에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코끼리는 지혜와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함께 일하며 임금이나 운송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며 많은 문화적 전통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 거대한 귀로. 이것은 모든 육지 동물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귀는 매우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바나와 두꺼운 정글에서 살고 있는 동안 코끼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것은 자연의 공기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코끼리의 귀는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13. 노롱. 이제 기억할 다른 이름을 노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평범한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인간들에 의해 잡힌 가장 큰 악어였습니다. 그는 코끼리가 코끼리 꼬리 끝까지 20.3피트에 달하고 약 2370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생물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마치 옛날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서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노롱의 이야기는 그가 2011년 9월 3일에 생사를 분간하고 부나완 타운십 근처에서 잡혔다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금물 악어로. 그는 당연히 크고 강했지만 노롱은 12세 소녀와 어부의 슬픈 손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사람들이 그를 무섭게 여겼습니다. 그를 잡는 것은 막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약 3주가 걸렸으며 약 100명이 된 사람들이 결국 이 거대한 악어를 잡았습니다. 그는 적출 로프에서 2번 이상 벗어났지만 그가 사로잡힌 후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노롱은 필리핀의 악어 농장에서 키워졌으며 그곳에서 놀랍게도 매우 차분해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샤스타사우루스. 삼대기대기에는 바다가 풍부한 생명으로 붐비는 모습이 사실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도 한 마리가 돋보였습니다. 샤스타사우루스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바다 생물이 아니었는데요. 이것은 그 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최대 69피트까지 자라나는 이 생물은 수없이 매끄러운데요. 현재의 돌고래가 물속을 우아하게 헤엄치는 것처럼 물속을 움직였습니다. 샤스타사우루스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서 최고의 포식자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긴 머리와 무척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와 아마도 오징어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꼬리는 그가 먹이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속도를 제공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고온으로 잘 보존된 화석 덕분에 과학자들은 샤스타사우루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화석은 우리에게 그 크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민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수영을 능숙하게 합니다. 샤스타사우루스는 주로 얕은 해와 연한 지역을 선호했으며 거기서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해양 생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샤스타사우루스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11. 골리앗 거미. 거미의 위협적인 눈빛을 무시할 수 있다면 거미란 흥미롭고 강력한 생물로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들의 두꺼운 털에 푹신푹신한 몸과 독에 대한 생각은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추측해봅시다. 그들의 물림은 사람들에게 거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세부 사항은 그들을 거미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애완동물로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최고의 거미라는 칭호를 얻게 했습니다. 놀랄 만큼 큰 크기로. 거미에 대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악몽의 대상입니다. 8다리에 의한 이상한 기적 중 하나로 골리앗 세자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만이 아니라 거대한 크기로 거미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자입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온 것으로 그것은 어두운 갈색에서 밝은 황금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다리는 어린이 팔만큼 넓게 펼쳐질 수 있으며 이것은 그것을 단순히 가장 큰 거미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미로 만듭니다. 골리앗 세자비의 먹는 습관은 그의 큰 크기에 맞습니다. 지렁이, 개구리 민대로는 새를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강한지를 입증합니다. 약 5년 전에는 하버드 대학교와 비교 동물학 박물관과 협력하여 작업하고 있는 과학자이자 사진작가인 P.
니츠키가 가이아나의 우림에서 이 거대한 거미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이 거미는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10. 파타고 티탄 마요룸. 크레타스기 후기에 아르헨티나 지금의 지역을 거닐면 파타고 티탄 마요룸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거인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약 1억 1천만 9,7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이 거대한 식물 시기자는 그냥 또 다른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거대하여 21피트 길이이며 어깨 높이에서 약 20피트까지 서 있습니다. 이 거인은 거의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의 화석은 2012년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발견되어 이 훌륭한 생물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척추, 팔다리 및 골반을 포함하여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긴 목에 작은 머리와 거대한 몸,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진 파타고 티탄 마요룸은 목을 길게 내밀어 먹이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로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다른 동물이 도달하기 힘든 나무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9. 블룩. 1997년 바다가 우리와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블룹입니다. 노아는 태평양 심해에서 이 이상한 소리를 발견했고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블루페의 괴물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매우 선명하여 물 안에서 들을 수도 있었으며 모두가 그 원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블룹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 근처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숨겨진 거대한 해양 생물이거나 먼 남극에서 얼음이 깨지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일 수 있다고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NOAA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마도 얼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룹은 빙하가 분리될 때 만드는 소리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블룹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세계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얼음이 계속 녹으면 이와 같은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8. 하마. 하마는 정말로 매혹적인 생물입니다. 큰 몸이지만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강력한 다리와 큰 입과 큰 어금니가 특징입니다. 크기 때문에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하마는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이며 물속에서도 육지에서도 빠릅니다. 하마는 강, 호수 및 습지에서 살며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쉴 수 있도록 진화했으며 물 위로는 콧구멍과 눈만 내어놓은 모습은 동시에 이상하고 매혹적입니다. 하마는 그들의 영역과 새끼를 아주 신중하게 보호하며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일 수 있으며 땅에서 최대 19mph 지속도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물속에 있을 때는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땅 위에서의 그들의 속도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7. 메두사. 이번에는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을 다른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메두사입니다. 머리카락 대신 뱀을 머리로 한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가장 긴 뱀으로 유명한 메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두사는 놀라운 25.1피트 길이를 자랑하며 이 기록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메두사식 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독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먹이 주변을 감아 질식시킨 후 한 입에 먹습니다. 2011년에 메두사가 10살이었을 때 그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15명의 사람이 그녀를 펼쳐야 했습니다. 메두사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우며 그녀와 비슷한 또 다른 파이썬에 대한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되었으며 26피트로 더 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뱀은 발견된 직후 곧 사망하여 이러한 거대한 생물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6. 메가테리움. 오래전 플레이스토세인 시대에는 지구의 메가테리움 아메리카눔 MEGATHERIUM, AEMERICANUM과 같은 정말 큰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이 거대한 초식 동물은 최대 20피트까지 자랄 수 있었고 무게는 약 4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은 그들이 사는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메가테리움은 발에 1피트 길이의 긴 울퉁불퉁한 발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먹을 식물을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이 거대한 나무늘보들은 밀림에서부터 넓은 초원까지 다양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크지만 그들의 식단은 그렇게 엄청나게 칼로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잎, 과일 및 다른 식물성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느린 대사를 가지고 있었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음식을 찾는데 정말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들은 꽤 독립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혼자서 살고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한 다리와 큰 발톱을 조용히 사용하여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음식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큰 미스터리이며 그것은 당시 많은 큰 동물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아니었을 것으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5. 고래상어 2012년 2월 7일 화요일 파키스탄의 아라비아해에 가까운 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래상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놀랄만한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가장 큰 고래상어들과 경쟁하는 크기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카라치의 해군 기지에서는 다양한 큰 해양 생물을 보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래상어는 이미 죽어 있었지만 그것을 옮기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상어는 약 40피트 길이였고 무게는 거대한 15,430파운드였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을 물에서 꺼내기 위해 4시간 동안 5대의 크레인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것을 끌어들인 후 고래상어는 1.7백만 루피의 경매에 나왔으며 이는 약 11만 8천 달러입니다. 이 상황은 고래상어가 얼마나 크고 인상적인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백콕불소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과 사바나는 남아프리카의 활기찬 생태계부터 짐바브웨와 케냐의 야생 환경까지 행성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들 중 일부의 고향입니다. 이 중 하나는 CERATOTHERIUM, SIMUM 또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대로 백콕불소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실로 경이로운데 어깨 높이 5에서 6피트, 12에서 13피트까지 자랄 수 있으며 4,600파운드 사이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백콕불소는 전혀 흰색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넓은 호아이트 아프리카 단어와 혼동되어 넓은이라는 뜻이며 그들의 큰 입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2개의 큰 뿔 중 앞쪽 뿔은 60인치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백콕불소는 본성적으로 꽤 평온하며 냄새와 청각 감각을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평화롭지만 필요한 경우 그들의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3. 푸른 고래 해양을 휩쓸고 지나가는 푸른 고래 지구상에서 가장 컸던 동물입니다. 이 거대한 생물은 놀랄 만큼 거대하며 최대 98피트의 길이와 약 200톤의 무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푸른 고래의 심장도 놀랍습니다. 약 1300파운드의 무게를 자랑하며 혀는 코끼리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바닷속 작은 새우와 비슷한 크리를 먹습니다. 푸른 고래는 에너지 필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하루에 수백만 마리의 크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바다 생태계가 얼마나 풍부하지만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푸른 고래는 자동차만큼 큰 폐로 기류구멍에서 물을 30피트까지 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바다의 야생 아름다움을 정말로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이들 고래는 세계의 바다를 여행하며 긴 거리를 이동하고 강한 방황 정신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고래잡이로 이런 놀라운 동물들이 매우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 덕분에 그들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중국 대형 도롱뇽 중국의 안개 낀 산과 평화로운 호수를 헤치며 다니다 보면 중국 대형 도롱뇽인 안드리아스 다비디아누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동물이 아니라 지역 전설과 문화의 일부가 된 물의 거대한 생물입니다. 이 도롱뇽들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물길과 호수에 서식해 왔습니다. 그들은 밤에 활동하며 시력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뛰어난 후각과 진동을 잘 느끼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 다음 먹잇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물고기, 곤충, 작은 크러스트세아류뿐만 아니라 때로는 작은 포유류도 먹습니다. 암컷을 찾을 때에는 수컷이 많은 소리를 내며 파트너를 유인합니다.
그들은 짖음 소리를 내며 숨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며 멀리서도 들리는 소리를 내어 암컷을 유인합니다. 이러한 소음을 통해 도롱뇽들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행동이 드러납니다.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1. 녹색 아나콘다. 브라질의 생기 넘치는 자연에서 녹색 아나콘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아메리카 강의 뱀 중에서도 가장 큰 종으로 알타미라의 동굴 건설 현장에서 2016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폭발 후 우리의 세계를 건설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사이에서 갈등을 강조하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기에 건설하는 것이 환경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건설은 계속됐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동시에 슬픈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였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882파운드의 무게가 나오며 길이는 33피트로 몸둘레는 39인치로 튼튼합니다. 이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거대한 생물은 삶 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독성 뱀으로 물속에서 조용히 움직여 경이로움과 약간의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색해 봅시다. 우리의 업데이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